요즘 고령화 시대라는 말 정말 많이 듣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역할, 바로 요양원 원장이 되는 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게 그냥 직업이 아니에요. 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도대체 요양원 원장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역할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공부를 하고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경력을 쌓아가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취업시장 전망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요양원 원장은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그냥 뭐 관리자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한 시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들을 맡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일을 하죠. 거의 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아요.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최고로 끌어내면서 또 한정된 예산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입소자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원장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중요한 리더 역할을 맡으려면 당연히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과연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이 길을 걸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네 가지 핵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관련 분야, 예를 들면 보건행정이나 노인학 같은 학사학위로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많은 경우 보건행정학 석사, 그러니까 MHA 같은 상위 학위로 전문성을 더 깊게 파고들죠. 그 다음엔 바로 시험입니다. 미국 요양원 관리위원회 NAB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해서 면허를 따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 인턴십이나 AIT라고 불리는 실무 수련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거죠.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필요한 역량입니다. 자, 학위도 땄고 자격증도 있어요. 이건 뭐랄까, 이 분야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뛰어난 리더가 되려면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케어 분야를 진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건 대체 뭘까요? 그냥 지시만 잘 내리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풀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프트 스킬과 전문성이 딱 결합된 그런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이건 그냥 팀을 이끈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요. 직원들이나 입소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지혜롭게 풀어내는 중재자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이 필요해요. 마치 폭풍우 속 등대처럼요. 갑자기 응급 상황이 터지거나 예상치 못한 운영 문제가 생겼을 때 리더가 당황하면 모두가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팀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결국 신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소통에서 옵니다. 특히 직원들, 입소 어르신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경청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그냥 대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산을 짜고 회계를 관리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서 재무 계획을 세우는 능력. 이게 바로 시설의 생존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실무 능력입니다. 특히 이 보건 분야는요, 관련 법이나 규정이 정말 복잡하고 또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최신 정보를 꿰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규정을 지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로부터 우리 시설과 입소자 모두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자, 네 번째 파트, 커리어 경로입니다. 이제 학위도 있고 역량도 갖췄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경력을 쌓아갈까요? 처음 시작해서 나중에 임원급 리더가 되기까지 그 성장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엔 시작점이 있죠. 보통은 부원장이나 부서장 같은 역할로 첫 발을 떼게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실무를 배우는 거죠. 이때 쌓은 경험이요, 나중에 여러분의 커리어를 로켓처럼 쏘아 올릴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발사대가 되어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전략적인 기회가 있어요. 바로 임시원장 역할입니다. 어떤 시설이 리더십 교체 같은 전환기를 겪을 때 잠깐 리더 역할을 맡는 건데요. 이게 왜 좋냐면 짧은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내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가는 아주 강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 취업 시장과 기회입니다. 사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결국 이 질문 하나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는 많을까? 과연 요양원 원장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 지금 이 분야에 뛰어들어도 괜찮은 건지 한번 살펴보죠.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료나 보건 서비스 관리자 수요가 다른 직업들 평균 성장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잠깐의 유행이나 추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예상 성장률이 무려 17%입니다. 엄청나죠? 이건 앞으로 이 분야에서 새로운 리더가 정말 많이 필요해질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수요가 늘어나는 걸까요? 그 동력은 바로 우리 사회의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에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이끌어갈 리더도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결국 이 길은 그냥 직업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화면의 문구처럼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정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소명 같은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숙련된 리더를 찾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으로 한 세대의 존엄한 노년을 책임질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이야말로 첫걸음을 내디딜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